네, 재난이 반갑습니다. 좋은 사람님 반갑습니다. 네, 리서수영님 반갑습니다. 네, 해피건님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 좀 피곤해서, 일찍 방송하고, 숙면에 취하려고 방송을 좀 일찍 켰습니다. 양해 좀 부탁드리고, 빠르게 시작을 하도록 할게요. 월요일은 제가, 개인적 사정 때문에 방송을 하지 못했고요. 내일도 아마 하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수영님 반갑습니다. 정건님 반갑습니다. 자, 저도 이제 움직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부동산 매수 들어가야죠. 제가 들어가려고 하는 지역이 어딥니까? 백일환님 반갑습니다. 제가 들어가려고 하는 지역이 어디죠, 여러분? 비밀 아니죠? 적어주세요. 땡땡 지역이죠. 근데 생각해보면 과연 그 지역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이 몇 명이 될까요? 여러분, 광역시 부동산 한번 비교해보세요. 주요 입지의 아파트인데 과연 4억대가 있을까요? 자, 북쪽부터 해가지고 대전, 광주, 세종, 대전, 광주, 대구, 울산, 부산 이렇게 해서 이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6개 정도, 창원도 마찬가지예요. 청주도 마찬가지고요. 주요 입지에 4억대 아파트가 있나요?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리지만요. 만약에 입주장 때 매수를 한다? 그러면 입주장이 끝나잖아요. 그 말이 뭐다? 매물이 거친다는 말이에요. 즉, 매물이 거치고 호가가 오른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에 광역시급 되는 아파트 이상, 입주장 이후에도 빌빌거리면서 분양가 이하로 떨어지는 아파트가 과연 몇 개나 된다 생각하세요? 아마 나홀로 아파트 주복 말고는 거의 그런 일이 없을 거예요. 자, 울산에 있는 주상복합이에요. 자, 2011년도에 2009년에 입주를 했고요. 2009년 12월 달에 6억으로 스타트를 했죠. 2009년 리먼 쇼크 다음에 6억이면요 비싸요. 그런데 사람들은 6억에 분양했지만 뚝뚝뚝뚝뚝뚝 올랐다 떨어졌다 막 이렇게 하죠. 미친듯이. 그 다음 어떻게 돼요? 쭉 하락하더니 8년 5개월 동안 오르지 못하고요 마이너스 37% 하락률을 기록합니다. 여러분, 8년 동안 마이너스 37%예요. 집주인은요 얼마나 스트레스 받겠습니까? 주복의 대형 평수 얼마나 가고 싶었겠어요. 그런데 어떻게 되죠? 매매가와 전세가가 붙고요. 이렇게 매매가 대비 전세가가 85.3%, 매매가가 3억 8,700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아니 6억에 시작했는데 매매가가 3억이요? 거의 40% 하락했는데요. 이거는 주로 어떤 차트 나온다? 여러분, 오피스텔이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 주상복합이. 이런 거 제가 매수를 하지 말라잖아요. 왜? 여러분, 주상복합의 본질적인 가치가 뭘까요? 주상복합이 갖고 있는 본질적인 가치 아주 간단하죠. 자, 지하철역 바로 옆에 있고요. 그 다음에 상가가 바로 아래층에 있고, 집 아래에 바로 스타벅스가 있고요, 파스쿠치가 있고, 투썸이 있고, 분식점, 이발소, 미용실 다 있는 거예요. 바버샵까지, 네일샵까지 다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하철 바로 앞에 1분 거리에 있는 지하철 타고 어디든 갈 수 있다. 직장과 가깝다. 이런 게 바로 주상복합의 장점이죠. 그런데 지방에서 주상복합 뭐가 있죠? 지방에서 주상복합의 장점 뭐예요? 없다라는 거예요. 주상복합은 주거지역이 밀집돼서 더 이상 아파트를 좋은 입지에 짓지 못할 경우에 한해서 주상복합이 희소성이 생기면서 오르는 거예요. 또는 A급 입지, 매우 좋은 입지에 위치한 주상복합, 그러니까 이미 좋은 곳에 위치한 주상복합은 지방에서는 통한다는 겁니다. 즉, 여러분, 지방에는요 지하철 타지 않아도 편해요. 맞습니까? 그리고 지방에는요 좋은 직장이 많이 없어요. 맞습니까? 물론 울산에 좋은 직장이 있게 하겠죠. 그런데 좋은 직장을 떠나서 주상복합은 상업지역에 위치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초등학교와 거리가 매우 멉니다. 학교와도 거리가 멀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자연스럽게 이 주상복합에 들어갈 수 있는
수요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일단 초등학교가 근처에 없기 때문에 초등학교 이하 자녀들은요, 이하 자녀를 데리고 있는 부모들은 들어갈 수가 없어요. 맞죠? 초등학교 이하 자녀들이 있는 그런 가족들은 진입을 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왜? 의미 없죠. 뭐 하래요? 애들 아파트에서 뛰어놀아야 되는데 주복은 뛰어놀 공간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주상복합 같은 경우는 매우 매우 좋지 않다. 그리고 결국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야 이렇게 올라가는데, 이마저도 여러분 어떻게 됐어요? 2년 6개월 동안 10% 오릅니다. 자, 그러면 고점 대비해서는요 여전히 빠져있는 상태죠. 네. 물론 할인 분양 했었겠죠. 네. 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거예요. 네. 우리가 부동산을 매수를 하더라도요, 잘 골라야 돼요. 네, 잘 골라야 돼요. 배제를 해야 될 것은 우리가 확실하게 배제를 하고, 그 중에서 아파트만 골라서 추린다면 충분히 여러분 투자를 잘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제가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던 게, 결국은 광역시의, 아까 방금 말씀드린 광역시급 아파트, 광역시급 지역들, 광역시와 광역시급 지역들, 여기에서 과연 어떤 아파트들이 저렴할 것인가, 어떤 지역이 저렴할 것인가는 제가 늘 주구장창 주장하지만 그 지역밖에 없어요. 왜요? 입주 물량이 엄청나게 터져나가면서 결국은 사람들이 공포에 휩싸이면서 막 매물 던졌잖아요. 던졌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그런 공포감에 그걸 기회라 생각하고 진입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울산이라는 지역과 대표적으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울산의 주요 아파트에 4억짜리가 있어요. 네, 4억짜리 아파트가 있냐고요. 그냥 좀 양보해서 5억 미만을 볼까요? 5억 미만인데 평형대가 30평 34평 이하로 볼까요? 입주 연차가 10년으로, 세대수가요? 500세대? 없죠? 없어요. 네, 이런 지역은 없다니까요. 여기 하나 있네요. 25평 25평이 4억 6천. 울산에 30평이 4억 7천. 네, 번영로 하늘채 센트럴파크 3억 6천 되어 있는데 22년이죠. 자, 중구 가볼까요? 26평, 또 29평. 없죠? 잘 없다는 거예요. 10년 이하. 우정혁신 LH 3억. 자, 이게 뭐다? 여러분, 대구라는 지역과 비교를 한다면 과연 대구가 광역시 대비해서 얼마나 저평가되어 있는지 잘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대구가 인구가 몇만이에요? 대전이 얼마입니까? 대전이 한 140만 되나요? 150만 가까이 되죠? 144만. 자, 광주는요? 광주는 비슷했던 것 같아요. 142만. 대구가 얼마요? 대구 얼마? 240만. 240만. 250만 좀 옛날 말이었던 것 같아요. 자, 울산은요? 광역시 중 꼴찌죠. 자, 부산은요? 331만. 부산도 얼마 전에 340만이었어요. 그런데 광역시 인구가 과연 어디로 빠져나갔을까요? 광역시 인구가 서울로 빠져나갔을까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서울과 수도권으로도 갔겠지만은 광역시에서는요, 대부분 다 근처에 있는 위성도시에 다 뺏긴 거예요. 그렇다고요. 그래서 인구가 5대 광역시 중에서 대구는 2위예요. 2위. 여러분, 대구가 2위라고요. 인구가 많을수록 집값 상승률, 매매가 순위가 인구에 비례한다고요. 그런데 인구에 비례하지만 입주 물량이 대거 터지면서 먼저 떨어지고 많이 떨어진 이 대구라는 지역은요, 여러분 정말 일생일대에 한번 올까 말까 하는 좋은 기회라 봐도 무방합니다. 여러분, 저도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여러분들도
움직이세요. 네. 여러분, 제가 그냥 입만 빵긋빵긋하는, 네, 입만 벌리면 구라, 입 벌구, 그런 뭐 유튜버나 똑같다 생각하면 큰 거 다쳐요. 네. 저는 투자를 하는 사람입니다. 실전에서 부동산 투자를 통해서 저도 불을 일구고, 네, 그리고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추후에 제가 언젠가는 공중파에 나갈 수 있는 그런 인지도를 쌓는 게 제 궁극적 목표입니다. 네. 자, 근데 제가 만약에 공중파와 기타 다른 유튜브 방송에 나가려면요, 하나는 실천해야 돼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네. 뭔가 여러분 중립적으로 이야기해야 돼요. 참 안타깝죠. 네, 안타까워요. 어디 방송 나가가지고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다, 이렇게 애매한 스탠스를 취해야지 네, 환영을 받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제 생각만을 전달할 수 있는 100% 다이렉트로, 네, 전달할 수 있는 유튜브 방송은 매우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현재는 여러분 지금 저희 방송에 100분에서 한 200분, 많으면 300분까지 이렇게 라이브를 시청하고 계신데요. 추후에는 여러분 1000명까지 올라가잖아요. 댓글창 진짜 난리 나요. 네. 난리 나면서 여러분 댓글 제가 하나하나 다 읽어드리기 어려운 시기가 또 올 수도 있어요. 자, 아무튼 저는 늘 여러분들께 목표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네. 저는 이 2023년에 대구에 진입한다는 이 목표를 언제부터 여러분들께 이야기 드렸죠? 네, 저는요 2020년부터 대구는 절대 매수를 하지 마세요 라고 이야기를 드렸었고요. 2022년부터 여러분 기다리세요. 언제까지? 2023년 8월까지 기다리세요. 2023년 역대급 입주 물량이 터지면서 대구는 정말 달콤하게 익어갈 것이다. 네, 저 표현은 대구에 거주하시는 분들 상당히 기분이 안 좋을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본진 털리는 이 느낌을 아십니까? 네, 추후에는요 고속버스 타고 와서 다 쓸어가요. 네, 그 사람들 고속버스 타고 오는 시간 몇 시간 걸리잖아요. 서울에서 대구까지 버스 타고 3시간 반인가요? 네, 그렇게 걸립니다. 그렇게 타고 오기 전에 여러분들이 이미, 네, 진입을 해 있어야겠죠. 이미 들어가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맞습니까? 여러분 들어가 계세요. 올라타 있어야 된다니까요. 네. 선진입 매우 중요합니다. 왜 그래요? 자, 돈의 이동을 잘 생각해 보세요. 돈의 흐름이요. 제가 늘 강조하잖아요. 앞으로 이 대한민국의 쩐들이 어디로 흘러 들어갈 것인가? 삼성전자요? 뭐 그럴 수 있겠죠. 배터리요? 그럴 수 있겠죠. 조선업이요? 그럴 수 있겠죠. 그런데 저는요 부동산만 말하잖아요. 여러분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중공업, 현대자동차, 네, 에코프로비엠, 이거 주식 없어도 여러분들 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집 없이 살 수 있어요? 집 없이는요 살 수가 없어요. 네, 집은 여러분들의 쉼터이자 품격이라고요. 차가 쉼터가 아니에요. 자꾸 착각해서 제가 제일 이상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바로 저희 방송에 좀 없었으면 합니다. 자, 비하하는 거 아니에요. 네, 빌라, 원룸, 투룸, 오피스텔 이런데 거주하면서 여러분, 네, 아니 디스커버리는 왜 끌어요? 네? 랜드로버, 네, 디펜더 그거 왜 끌어요? 제가 이해가 좀 안 돼서요. 여쭤볼게요. 왜 끄는데요? 여러분 거기에 1억 5천 2억 때려 넣을 바에는요, 네, 아파트에 넣으세요. 예, 그거 뚜벅이 생활, 예? 그냥 아반떼 생활, 소나타 생활, 그거 몇 달, 몇 년 더 하면 뭐 문제 있습니까? 예? 사람들이 아반떼 타고 다닌다, 소나타 타고 다닌다, 거기에 대해 지적하는 줄 아세요? 세상은요 당신한테 관심이 없어요. 세상은 본인이 무슨 차를 타는지 관심이 없다고요. 그냥 예를 들어서 벤틀리에서 누가 내렸다, 그럼 우와 하고 끝입니다. 1초 우아하고 끝이라고요. 네, 여러분 세상에는요 지금의 명함은 어디 사는지가 명함이에요. 예? 그런데 저는 그렇게 추구를 해도 부자가 돼요. 부를 이룰 수가 있다고요.